2013년부터 2014년까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한국은 2023년에 UN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되어 2025년 6월 현재 UN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실시된 2013에서 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 선거에선 192개 UN 회원국 중 149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으나 2023년 선거 땐 192개국 중 무려 180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국에 반대한 12개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위는 캄보디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는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에서 25년 임기에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북한과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에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캄보디아는 굉장히 가까운 외교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김일성과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전 국왕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깊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시아누크가 쿠데타로 인해 권좌에서 쫓겨나 망명했을 때 북한은 그를 위해 평양에 별장까지 지어주며 환대했고 그의 복위를 위해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캄보디아 내에 군사훈련소를 건립하고 건설 외화벌이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죠. 오늘날에도 캄보디아는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을 어느 정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외교적 판단으로 한국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오랜 우정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외교 제스처였던 셈입니다. 11위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한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한국의 개발 협력 사업이나 인프라 투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예상 밖으로 한국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배경엔 역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일당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로 북한과는 같은 이념 노선을 공유하며 외교적 우호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양국은 과거부터 고위급 인사교류, 비공식 협력,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 지지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편입니다. 게다가 라오스는 중국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은 UN 안보리에서 종종 공조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축입니다. 라오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북한, 중국 쪽의 외교적 기류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라오스는 국제 무대에서 대체로 비판적 표결을 피하고 조용한 외교를 지향합니다. 이런 특성상 한국처럼 미국과 가깝고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에 적극적인 나라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오스의 반대표는 이념적 연대감, 중국 북한과의 외교적 고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의 신중한 행보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10위는 파키스탄입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은 무역, 개발 협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지만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항상 긴밀한 사이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2023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파키스탄은 한국의 반대표를 던진 10번째 국가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파키스탄의 외교 노선이 비서방 비서구적 기조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중국과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처럼 미국과 동맹을 맺고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국가의 안보리 진출은 자국 외교 전략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갈등 구도 속에서 국제 무대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인도와 가까운 국가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도 파키스탄 입장에선 민감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UN 무대에서 자주 중국, 러시아,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외교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반대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의 반대표는 이념적 입장,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지역 안보 구도 속 자국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위는 중동의 대표적인 반서방 국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한국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사실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란 동결 자금 문제입니다.
한국의 은행에 묵혀있던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란은 이 문제를 두고 줄곧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란은 심지어 주한 이란 대사를 소환하고 한국 선박을 억류하는 등 강경한 외교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이처럼 냉각된 양국 관계 속에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진출하는 것을 기꺼이 지지할 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 외교적으로 더 가까운 진영에 속해 있으며 한국이 대북 제재와 미국 중심 질서에 협력하는 것을 자국 안보의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반대표는 한국과의 외교 갈등, 그리고 반미 반서방 노선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파리는 동유럽의 독재국가로 평가받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로 국제무대에서 늘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서방과 러시아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벨라루스가 한국에 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벨라루스는 북한과도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양국은 경제협력, 군사훈련, 기술교류 등을 언급하며 우호적 관계를 강조해왔죠. 게다가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이지만 유럽연합과는 단절된 외교 노선을 걷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대체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반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진출하는 것을 자국의 외교적 노선과 상반되는 움직임으로 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벨라루스의 반대표는 러시아 편들기 플러스 반서방 기조 플러스 북한과의 연대감,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전형적인 반서방 외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위는 남미의 반미 진영 중심 국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마두로 정권 이후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강하게 저항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유엔에서 대북 제재와 반독재 노선에 일관되게 동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이 안보리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베네수엘라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양국 간 교류는 거의 단절 수준에 가까우며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한 사례도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반대표는 반미 노선 플러스 국제 고립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6위는 내정과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 시리아입니다. 한국은 유엔에서 아사드 정부의 인권 탄압과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며 시리아 제재 결의에 줄곧 찬성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양국 관계는 사실상 적대적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자국 정권의 비판적인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을 좋게 볼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 이란, 북한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서방에 맞서기 위한 연대의식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의 반대표는 정권 방어, 반서방 외교, 북한과의 연대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현재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반서방 국가보다는 한국과 수교를 하는 등 친서방 국가의 외교적 스탠스가 기울고 있습니다. 5위는 냉전의 산증인 쿠바입니다. 쿠바는 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미국과 수십 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 역시 미국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반미 성향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왔고 유엔 무대에서도 늘 서방 견제에 앞장서왔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은 서방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쿠바의 반대표는 예견된 선택이었습니다. 4위는 예상대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군수 물자까지 간접적으로 제공하며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안보리에 들어온다. 러시아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함께 비서방 세력의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 입장인데 한국은 그런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는 밀접하지만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 중심의 질서 견제, 그리고 대만, 홍콩, 신장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비판 차단이죠.
하지만 한국은 인권과 대북 제재에 있어 서방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견제해야 할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입니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은 탈레반 입장에선 불편한 움직임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국은 아프간 내 인권 문제, 여성 억압 문제 등에 대해 유엔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권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탈레반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탈레반을 비판하는 국가가 안보리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반대표는 정치적 불신과 체제 방어 본능에 기반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안보리 진출을 반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대부분에 찬성했고 북한 인권 문제와 핵무기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안보리 진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들어가면 북한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반대표는 외교적 차원이 아닌 자국체제 방어를 위한 본능적인 선택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위 사국 재선출에 반대표를 던진 12개국의 리스트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외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계산,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작용하는 복합적인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였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